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철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실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로 60대 박창근 아버지께서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놓으신 3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는데 하루 만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던 돈을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단순히 현금 입금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의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현금거래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2019년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999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25년 세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 비밀 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절대 세금 문제로 고생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주요한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CTR 제도, 두 번째가 STR 제도예요. CTR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캐시 트랜잭션 리포트의 줄임말로 현금 거래 보고서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언제부터 1천만 원이었는지 아세요? 2006년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1천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무려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5천만 원 넣어야 신고되던 게 지금은 1천만 원만 넣어도 바로 국세청에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STR 제도는 더 무서워요. 이건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줄임말로 의심거래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건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 거래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50만 원씩 입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1,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바로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9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이것도 의심거래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999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STR 제도에 걸려서 더 큰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떤 행동들이 의심거래로 분류되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의심하는 8가지 위험한 현금 거래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분할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입금하려고 할 때 900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입금하는 경우에요.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더 의심받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이렇게 하셨다가 국세청에서 연락 온 분이 계세요. 왜 일부러 나누어서 입금했냐는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두 번째,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갑자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에요. 평소에 50만 원씩 조금씩 입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1,5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시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러 은행을 순회하면서 거래하는 경우예요. 하루에 어은행에서 800만 원, 비은행에서 700만 원, 시은행에서 500만 원씩 입금하는 식으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시면 ST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조급해하시면 은행 직원이 의심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예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현금만 사용하려고 하시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위장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패턴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악의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탈세를 시도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요즘은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패턴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매출이 좋아져서 3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셨는데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될까봐 걱정이 되셔서 일주일에 걸쳐서 500만 원씩 6번에 나누어 입금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어요. AI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하려고 분할 입금을 했다고 판단해서 STR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고 매출 장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야 했어요. 다행히 정당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나라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도 이미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거나 앞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7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돈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라고 즉석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할 때 거짓말이 들통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무조건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하게 해명하셔야 해요. 세 번째,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무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제출하셔야 해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대응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화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셔야 해요. 전화 통화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화를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른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고 본인의 주장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0대 주부님이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받은 2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자료를 정리해보니 상속 관련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의 유언장 등 모든 게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당한 상속받은 돈이었던 거죠. 국세청에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더니 바로 조사가 종료됐어요. 오히려 담당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올바르게 대응하시면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잘못 대응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25년 세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핵심 비밀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고 계시면 평생 현금 거래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인데 세무사들도 잘 안 알려주는 정보예요. 사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금액에 상관없이 아무리 큰 돈을 현금으로 거래하셔도 전혀 의심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셔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현금 거래로 인한 세무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사전 대응과 실천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대응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래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 제도를 통해 답변을 받으시면 그 답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국세청에서 미리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리 은행에 거래 용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입금하시기 전에 은행에 가서 이런 이유로 이 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말씀해 보세요. 은행에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STR 신고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현금의 출처를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어디서 온 돈인지, 언제 받은 돈인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돈인지를 항상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꼭 현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 현금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정당한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거래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최근에 평소와 다른 거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관련 서류는 항상 잘 보관하세요. 계약서,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 현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차용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간단한 형식이라도 상관없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빌렸는지만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웬만한 현금 거래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핵심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이 비밀은 정말 강력해요. 이걸 알고 계시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전혀 의심받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억 단위 금액도 가능해요. 그 비밀은 바로 거래 목적 사전 신고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목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 전에 미리 국세청에 이런 목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은 정당한 목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CTR이나 STR 신고가 들어와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신고하셔야 하고 거래 목적과 금액, 상대방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해요.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금융거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하시기 전에 은행에서 금융거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에는 여러분의 평소 거래 패턴, 계좌 잔고 변동 내역, 주요 거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했구나, 갑자기 이상한 거래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매출이 불규칙하다 보니 가끔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미리 금융거래 확인서를 준비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바로 세금 환급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현금 거래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고객 중에는 수백만 원씩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예전에 현금 거래 기준이 5천만 원이었을 때 적용받아야 할 세금을 1천만 원 기준으로 잘못 계산해서 더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환급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세무사와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시면 현금 거래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재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둘째,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이면 역시 신고될 수 있어요. 셋째, 999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넷째,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다섯째, 사전 신고 제도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적극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당한 거래를 하시고 정직하게 신고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면 5년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씩 돌려받으셨어요. 한 어르신은 무려 800만 원을 환급받으시기도 했거든요. 30년 전에 잘못 계산된 세금을 바로잡아서 돌려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현금 거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시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현금 거래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